애플이 아이폰 운영 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관련 소송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이었죠. 일부 이용자가 이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한 후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는데 관련 좀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부터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확산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주 유명한 휴대폰이죠. 아이폰 휴대폰을 업데이트한 이후에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업데이트 후에 성능이 저하되는 이유가 아이폰 측에서, 애플 측에서 고의적으로 새로운 기기를 구매하게 할 그런 의도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이용자들은요, 이에 대해서 애플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어떤 집단적인 행동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애플 측에 이렇게 성능을 저하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성능이 저하되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애플 측에서는 결국 업데이트 이후에 일부 성능이 저하된 부분은 맞는데 해당 성능을 저하시킨 이유는 고의로 일부러 휴대폰을 재구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고성능의 어떤 사양을 탑재시키다 보니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흔히 버그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개선 측면에서 성능을 일부 다운시킨 것이다. 이렇게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앵커님께서도 휴대폰 사용하시다가 업데이트하라는 그런 메시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클릭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업데이트 관련해서 안내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게 스크롤을 올려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어느 특정 링크를 통해서 타고 들어가서 읽어봐라 이런 안내 문구가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당연히 기기의 성능이 더 좋아질 걸 예측하고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성능이 좋아지는 업데이트인 줄 알고 많은 소비자들이 클릭을 하여 업데이트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에 있어서 기기의 일정 부분에 있어서 성능이 다운되는 현상이 문제가 돼서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1심 재판부는 애플의 책임이 없다고 봤는데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거든요. 판결 근거 어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소비자들이 요청했던 것은요. 휴대폰이 성능이 다운됨으로써 이에 따라서 휴대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리고 애플 측이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해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고지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요. 이런 이용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측이 주장하는 대로 이건 성능 저하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부 성능을 제한함으로써 결국 어떤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부분이 상당 부분 인정이 되었고요. 실제로 이용자들이 이로 인해서 손해를 본 부분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심은 사실 애플이 승소를 했는데요. 2심에서는 소비자들의 일부 승소로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들은요. 1인당 20만 원 정도를 청구를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인정된 금액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을 때 내가 그럼 어떤 성능으로 이용을 할 수 있었는지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는지를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 1인당 7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원고가 주장했던 부분보다는 상당 부분 깎인 부분은 있지만 일단 1심과는 달리 일부는 승소했다는 점이 좀 유의미하게 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거를 살펴보자면요. 일단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은 당연히 업데이트를 한다면은 성능이 더 좋아질 것을 기대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동의를 받았더라면 업데이트를 할지 말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손해를 인정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이 휴대폰이 지금 고가의 기기잖아요. 고가의 기기, 최상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광고를 했는데 실제와는 다르게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성능이 일부 다운그레이드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예, 어쨌든 상당히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아직 상고심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애플 측에서 상고심 여부 결정했습니까? 아마 애플 본사 층에서 상고심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규추는 주목이 되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처음에는 한 6만 명 정도가 소송에 참가했다가요. 네. 결국 최종적으로 소송을 취하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1심 패소한 이후에 항소를 하시지 않아서요. 결국 지금 7명만 항소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7만 원씩 배상하라고 한다면 5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예. 그런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애플 측에서는 충분히 상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 명만 승소하더라도 다른 모든 참가자들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중간에 소를 취하하시거나 아니면 항소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다시 이를 또 다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피해가 인정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결국 실익이라고 봤을 때 이 재판을 통해 얻은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좀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한편 애플 같은 문제로 이미 미국과 칠레 등에서 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데 앞서 우리나라의 경우 7만 원의 네. 배상금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나라에서는 더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비교해서 좀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 소송이 인정이 되냐 예. 마냐의 차이가 컸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유사한 집단 소송이 제기가 되니까요. 이게 소송까지 끌고 간다면은 이제 미국 측, 애플 측에서도 막대한 배상 책임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 한 명당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더 적은 금액이었긴 했지만요. 예. 결국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합의를 하게 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6천억 원대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돈이 돌아가게 된 거고 칠레의 경우에서도 지금 30억 원대로 총 합의금이 지급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제가 계산해드린 것처럼 50만 원 정도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민들이 이런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는 좀 더 간편하고 이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나 어떤 제도의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계기가 됐었죠. 저희도 앞서 리포트를 통해 전해드렸는데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 그리고 판결 근거까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로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청은 서부발전이었어요. 그런데 김용균 씨는 하청업체에서 근무를 하던 비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하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여러 간의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청인 서부발전의 임원과 이제 임직원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김용균 씨가 근무했다고 알려져 있는 이 하청업체인 이 하청업체와 관련된 또 그 임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라던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투는 그런 재판이 이어졌거든요. 예. 오늘 대법원까지 왔는데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원청업체의 대표에게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가 굉장히 쟁점적으로 부각이 되었는데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원청업체인 서부발전의 전 사장, 이 임원에 대해서는 어떤 이 관리상의 소홀이나 컨베이어 벨트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웠으며 기타 어떤 하청업체와 위탁 용역 계약서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이 돼서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김용
그것이 김용균 씨 예. 사망 사고 이후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망 사고에 대해서 원청업체의 어떤 책임을 더 키우자라는 부분이 쟁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어떤 경영자로서는 이런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직접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재판에서는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실 내년 1월부터는 지금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지금은 유예되어 있다가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준비 기간을 위해 유예해 주어야 한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징역형을 실제로 선고받은 바는 없고 대부분 금고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청업체의 대표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벌이 제대로 내려지고 있지 못한 현실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바로 유예 없이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에 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다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더 어떤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해줘야 된다. 이런 측에서도 사실 이 판결을 같이 언급은 할 수 있을 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재발 방지이기 때문에요. 이 처벌 조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들의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서 안전한 사업장 관리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관련한 사고는 더 이상 없어야 할 텐데, 자, 마지막으로 미국 프로야구죠. 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가 국내에서 함께 뛰었던 전 야구 선수 A씨를 고소했거든요. 관련 내용 짧게 짚어볼까요? 네, 2년 전에 술자리 다툼이 이제 시비로 번져가지고 어떤 폭행 사건이 연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이유로 이 후배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금전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지금 김하성 선수 측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합의금이 지급이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이를 근거로 추가적으로 공갈 협박이 있었다. 2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공갈 협박 혐의로 지금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고소인 조사도 진행이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협박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는 뭐 문자 메시지라던가 SNS의 대화 내용, 통화 내용 등을 좀 조사해 보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 좀 지켜봄으로써 실제로 혐의가 인정될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각종 사건 관련해 임주혜 변호사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